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선거레이더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배제의 충격을 딛고 무소속으로 강릉시장에 출마한 김한근 후보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시장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근입니다.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존경하는 강릉 시민분들께 제 운명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춥고 서러운 길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게 되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저의 명예와 또 우리 강릉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저와 함께했던 우리 강릉시청의 공직자들 명예 또한 소중합니다. 정의당이 제기했고 우리 국민의힘 공천 배제 사유로 작용했던 부동산 문제도 지난 4년 전의 선거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 추가로 어떤 의혹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절차와 과정 다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민 여러분께 운명을 맡기고 현명한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강릉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 배제 이후에 좀 많은 충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으셨어요. 근데 네네. 좀 그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정말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오랫동안 숙고하는 시간을 한 열흘 정도 가졌고요. 지난 4년의 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 와중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냈고 또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 특히 의료진들 다들 고생한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눈물로 지샌 밤도 많았습니다. 이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존심과 명예가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터무니없는 흑색 성전이 이런 선거를 좌우한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심이고 또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출마 선언 하시면서 현장 좀 돌아보시니까 좀 새록새록 좀 옛날 생각도 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좀 판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출마를 5월 2일 날 제가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에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나 경과를 했습니다. 이제 출마를 했구나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연휴 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심의 변화를 제가 느끼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공천 과정의 불합리 또는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현직 시장을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제가 컷오프 경선에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인데요. 저는 시민의 선택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민심에 들끓는 쓰나미 같은 파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강릉시장 선거 이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뭐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김 후보께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스스로의 강점, 좀 어떤 점을 좀 내세울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일하는 시장, 일 잘하는 시장.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세종시와 서울을 제 임기 동안 약 한 800일 정도에서 300일을 출장을 갔었고 그 결과 개청 이래 우리 강릉시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의 예산 국비를 따왔고 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뭐 사실 길이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4년 코로나와 싸우는 와중에도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7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우리 시민의 삶 속에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4년 다시 한번 기회가 선택이 되면 이것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일하고 능력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 지난 4년간 강릉시정을 이끌었던 경험, 뭐 이것도 큰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4년간 강릉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좀 큰 성과가 있다면, 뭐 아까 뭐 국도비 확보도 있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반 코로나와 싸운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국에서 코로나 하면 코로나에 대한 대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방송에 제가 이렇게 저희 우리 강릉시가 소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라이브스루, 전 시민 마스크, 필터 마스크 지급, 그 다음에 전 외국인들 유학생 전수 검사, 또 드론 방역 등등, 또 재난지원금 최초 지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재난 대처에 있어서는 우리 강릉시청의 공직자들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앞서서 또 선제적으로 코로나와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망률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그런 결과를 우리 사력을 다해서 코로나와 재난 관리를 대처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미래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역대 최대 많은 국비 공모 예산을 받아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방역하면은 해수욕장 방역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좀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민원도 좀 많았었지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성과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공약을 다듬고 좀 비전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주요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저는 이번에 이제 5가지 공약을 들고 왔고요. 첫 번째로 우리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지금 불과 4년 전에 1,800만에서 지금 3,11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 4년 동안 제 노력을 한다면 5천만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경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립지정 보호습지에서 이것을 국가 정원으로도 원형을 복원해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은 경우인데 연간 한 4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원 주변에 이제 아르떼 뮤지엄이 세계적인 어떤 성공 사례가 됐는데 지금 불과 개장한 지 5개월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일 티켓 판매소로는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와 관련돼서 바다와 관련돼서 문화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두 번째 공약은 이제 5조 원 관광 인프라 지금 이미 유치한 것이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곧 발표할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발표할 텐데 한 1조 원 정도를 추가하면 5조 원 관광 인프라 거기에는 이제 신라 호텔 지금 현재 진행되고 건축 중에 있는 신라 호텔이라든가 곧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랜드 조선 호텔, 국내 최고의 브랜드 호텔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축이 되면 또 거기에다가 우리 남부권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리조트 단지, 북부권에는 소방 수련원을 비롯한 여러 관광 시설들을 해서 대한민국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3대 올림픽, 세계 합창 올림픽, 그 다음에 청소년 동계 올림픽, ITS 교통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 강릉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 미래 세대의 인구 유입을 이끄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겠다. 우리는 세 가지 요건인데요. 시설, 올림픽 시설, 경기장 시설이 있고 또 이것을 구현하는 메가 이벤트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문화 자원의 예술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 부분인데요. 이 복지는 연령별,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설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홍제동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남부권에도 하나 만들고 추가로 동부권도 지금 이제 현재 도시보건소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치매 전담센터는 이미 보건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또 지금 기존의 옥천 소방서를 개조해서 시민대학 전 생애 주기별로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또 독일이라든가 덴마크와 같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벤치마킹 모델들을 우리 강릉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시민대학을 만드는 것을 이미 검토를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을 조금 길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 그 시장 운영 방식, 지난 이제 4년 동안 시장을 운영하시면서 이 운영 방식이나 정책 중에서 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좀 송구한 말씀인데 너무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다니다 보니까 돌아오면 이제 또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보건소에 늘 있고 이러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시장으로 선택이 되면 시민들과의 소위 말해서 이제 언택트가 아닌 직접 대면 면담이라든가 직접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야 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시청 공무원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시작을 했다가 이런 부분이 식사하는 시간들을 매일 아침 가졌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중단이 됐고 시의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진 것이 가장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겸손하게 좀 시간을 더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소속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얻어야 될 텐데 그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대 정당에 또는 또 이런 걸 지지하시는 분들도 행정의 정책의 대상 집단으로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 수혜자로서 저희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은 기간이 불과 20여일 남았습니다. 치열한 정책 대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일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실은 이제 컷오프되고 경선 기회를 안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이분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릉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이미 소위 ING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중단 없이 이 시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당장 9월에 교통올림픽 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LA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강릉에 수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강릉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 ITS 교통올림픽 지금 대만 타이베이와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후보 도시는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9월에 반드시 우리 강릉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반드시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망 확충, 그 ITS 때문에 강릉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발맞는 이제 발전 방안 구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ITS가 단순하게 교통뿐만 아니라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AI라든가 우리가 이제 소위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이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수많은 최첨단 산업들을 이끄는 소위 선도 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릉이 그 중심에 이제 서게 되고 전 세계 어떤 ITS 최첨단 지능형 교통 체계를 갖춘 관광 도시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4년 안에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도 모델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500억이 이제 왔고 금년에도 100억을 작년에 500억, 올해 100억, 600억이 지원이 돼서 순수 국비죠. 네네. 그래서 강릉 시내 도심 곳곳에서 ITS 구축 시민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또 각 신호등에 카메라가 이제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인 어떤 시민의 안전,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관광객에게는 이동의 접근성의 편리성, 또 교통 약자에게는 교통 소외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세계적인 어떤 교통 복지 도시가 되고 또 이것이 시민의 삶 속에서 상업 활동 또 소상공인에게도 훨씬 매출을 올리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어려운 질문 하나 네네. 더 드릴게요. 그 교통망 확충 뭐 ITS도 중요하지만 네네. KTX 이후에 이제 집값이 고공행진을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좀 어떨까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약 한 40% 정도를 외지 분들이 강릉에 소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강릉 시의 정작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후보님들이 별도의 강릉 주택 공사를 설립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공약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이런 분이 이제 하게 되면 직원들을 충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 사업이 끝나면 강릉이 뭐 수요가 많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협의를 잘해서 서민형 주택 또 중산층 주택 그래서 거품이 없는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맞는 그런 주택들을 보다 확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우리 주택 신축 수요만 해도 약 한 2만 가구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거품이 좀 빠지고 수요 공급이 조금 조정이 되면 집값도 조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향 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도 그런 면에서 거품이 조금 제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강릉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시민 여러분을 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운명을 출마에 걸었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서럽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강릉을 지키고 강릉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의 명예를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시민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고 누가 과연 시장으로서의 최적임자고 능력 있는 일꾼이고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김한군을 지켜주시기를 강릉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딱 맞춰주셨네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